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결국 탈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이재명계 설훈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빗대며 어떻게 해야 교도소 안 갈지만 생각한다. 거친 공격을 쏟아낸 뒤 탈당을 선언했고,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도 자신의 공천 배제를 재고해달라고 친명계 지도부를 압박하면서 그 답을 듣고 거취 표명을 하겠다고 탈당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비명계 공천 배제를 세대 교체로 규정했고 탈당이 주류일 거란 관측에 대해서도 탈당도 자유라고까지 했습니다. 40일 남짓 남은 총선 판세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충돌이 제1야당에서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인 왕십리역에서 저녁 인사를 합니다. 어제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선거운동을 계속하며 시위에 나선 겁니다. 윤영찬, 송갑석, 홍영표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민주당이 하나로 꼭 통합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이겨달라는 간절한 마음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당 지도부에서 저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최고위가 나서서 공천 배제 결정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임 전 실장은 다른 지역구 출마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거취는 지도부의 답을 들은 뒤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신문계에선 임 전 실장의 당권 도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월 달에 있을 당대표 경선이 2027년의 대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라이벌 자체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 사실에 반발하며 탈당을 선언한 설훈 의원은 이 대표를 연산군에 빗대어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설 의원은 추가 탈당을 고려하는 의원도 5명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출산을 2달 앞둔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의사가 아이의 성별을 알려주는 걸 그동안 법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게 위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병원들은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가 아니라 아들인지 딸인지 바로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 서울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의사가 아이의 엄마에게 거리낌 없이 태아의 성별을 말합니다. 아들입니다. 그죠? 네,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네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해서 좋으시겠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내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직후입니다. 헌법재판관 6명이 위헌, 3명이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법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재는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통 유교 사회의 영향인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하였습니다. 출생 성비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자연 성비에 도달하였고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어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성별 때문에 낙태를 하는 아주 예외적인 이유 때문에 대다수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법은 남아 선호 사상을 반영해 1987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헌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 자체를 모두 막는 건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임신 32주 이내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이 법은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1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가볍다면서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유정은 자신은 23년 동안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누구나 당연히 그래야 할 이유를 대면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정유정은 이전 출석 때와 달랐습니다. 앞사람 뒤에 숨어 얼굴을 가렸고 걸음은 빨랐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공판 초반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조사 때문에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할 때 나눈 녹취 일부를 재생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고 말하고 압수수색 전에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이 담겼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피하기 위해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내용도 녹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상황들을 두루 볼 때 정유정이 가석방되면 재범 우려가 있고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가 크게 일을 만들어버리면 나도 죽어야 돼. 곧 이은 최후 진술에서 정유정은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피해자가 평온한 곳에 있기를 빌며 죗값을 받으면서 새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형을 바라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23년 동안 죄 지은 적이 없으니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넘겨짚기엔 좀 부적절하겠죠. 예. 반성 같은 건 본인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1심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검찰은 가볍다고 했고 정유정 측은 과하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열립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은 10대 학생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경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연예인 지망생을 찾아갔다 우연히 배 의원을 보고 범행을 했고 배후도 없었다는 겁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문 안쪽으로 걸어갑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말을 겁니다. 배 의원이 웃으면서 나가려는데 갑자기 공격합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공격한 15살 중학생 A군입니다. 경찰은 오늘 정치적 동기나 배후가 없는 우발적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하고 계좌도 확인했지만 범행을 계획한 흔적이나 다른 사람과 공모한 정황이 없었다는 겁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한 연예인 지망생이 식당을 예약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갔고 우연히 배 의원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경복궁 낙서 모방범에게 지갑을 던지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 커피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노출될 것을 기대해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행적과 진술을 볼 때 주목받고 싶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돌은 당일 아침 아파트 화단에서 주운 명함 크기의 콘크리트 돌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평소에도 심리적 안정이 된다는 이유로 돌을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은 사건 다음 날 새벽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됐고 현재 보호 입원 상태입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매년 겨울마다 부산 낙동강 하구에 천연기념물 큰고니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이런 멸종위기 철새들이 찾는 보호구역을 줄이고 대체 서식지도 부실하게 마련해 논란입니다. 철새보다 신도시 개발 등을 우선시한다는 지적입니다. 밀착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아한 몸짓과 고고한 자태, 2m가 넘는 날갯짓으로 하늘을 수놓습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백조라고 불리는 큰 곤입니다. 겨울이 되면 멸종위기 철새들도 찾는 곳, 낙동강 하구의 철새 도래지입니다. 1960년대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지금까지 철새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엔 다시 보호구역 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강서구가 요구한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전체 보호지의 5분의 1이 넘는 19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신도시들이 개발되면서 주변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큰 곤이 수천 마리의 서식지와 겹쳐 있습니다.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 신이 내린 축복의 땅이었으니까 보호구역을 해제해서라도 뭐 이런 개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을까, 이런 곳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 철새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대체 서식지입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대체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 중 한 곳에 와봤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미 비닐하우스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당근과 같은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철새가 살기엔 부적합해 보입니다. 알아서 옮겨 올리 만무합니다. 걔는 할 것도 없어요. 별로 옷 안 합니다. 이거 한다고 이거는 별로 안 와요. 문화재청도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강서구는 다른 곳을 찾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들이 오지 못한다는 것은 부산이나 또 낙동강으로 봤을 때 또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손해죠.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저희가 고니를 잡아올 수도 없고. 여전히 철새보다는 개발이 먼저라는 논리입니다. 지금은 자연을 파괴해서 되는 시기가 아니고 있는 자연은 최대한 지키고 보호구역은 더 확대하고 훼손된 자연은 복원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속 보호구역이 줄어든다면 매년 낙동강을 찾는 수만 마리의 철새들은 곧 자취를 감출지도 모릅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무엇이 더 소중한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